와우! 달슨의 라이브! 유럽 여름 이적 시장이 한 절반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반환점을 싹 도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프리미어 리그를 포함을 해서 유럽의 주요 리그들의 개막이 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라리가, 독일 분데스리가가 현지 시간 기준으로 8월 13일 새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되고요. 이탈리아 세리아는 조금 늦은 8월 21일 이제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유럽의 여름 이적 시장은 8월 말, 9월 초까지 진행되니까 여름 이적 시장도 이제는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이번 여름 유럽 이적 시장 중간 결산 한번 싹 해보겠습니다. 90미니츠에서 정리한 게 있는데 이걸 토대로 해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위라기보다는요, 주요한 이적 20선 정도로 한 20개 정도를 취약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야, 지금 떠나네요, 이런 선수도. 16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살아있는 화석처럼 활약을 했었던 세리오 라모스가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것도 이적료 없이 프리로 떠나게 됐는데요. 파리로서는 정말 염원이잖아요.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경험이 많은 만 35살의 세리오 라모스가 그 꿈을 이뤄줄 수 있을지. 파리가 다 좋은데 수비 쪽에 아킬레스건이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수비의 리더 세리오 라모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부 레딩에서 프리미어리그 크리스탈 팰리스로 이적을 한 19살의 왼발잡이 공격수 마이클 올리세입니다. 팰리스가 그 프랑스 출신이고 아스날의 미드필더 전설이죠. 패트릭 비에이라를 감독으로 선임을 했는데 변화들을 좀 많이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마이클 올리세를 데려온 건데, 지난 시즌 이 레딩에서 뛰면서 44경기 리그에서만요 7골과 12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 관련해서 참 독특한 이력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나이지리아 분이시고요, 어머니는 알제리 분이시고 태어난 곳은 잉글랜드입니다. 그래서 대표팀을 프랑스, 알제리, 잉글랜드, 나이지리아 다 선택할 수 있었는데 프랑스 청소년 대표팀으로 활약을 좀 해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국가대표는 어디로 활약할 수 있을지 마이클 올리세의 활약도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서 바르셀로나로 자유계약으로 떠난 FA 센터백 에릭 가르시아입니다. 사실 그 참 좋은 선수인데 에릭 가르시아가 바르셀로나에서 좀 뛰고 싶다 이런 걸 좀 밝혔었죠. 결과적으로 떠난 건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사실 돈도 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센터백 보강은 좀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짜로 이 에릭 가르시아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는 꿀영입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사실 뭐 말이 좀 많이 나왔던 선수인데, AC 밀란에서 인터 밀란으로 이적한 하칸 차라노글루입니다. 이적을 했는데 이 두 가지 문제죠. 일단 라이벌 팀으로 이적했다는 것. 그런데 거기에 이적료도 발생하지 않은 자유계약인데 결국 떠난 이유가 돈 때문이잖아요. 연봉 문제 재계약 협상하다가 떠난 건데, 막 이제 팬들은 부글부글거리죠. 왜냐하면 AC 밀란 처음에 왔을 때 잘 못했거든요. 근데 기다려줘서 나중에 빡빡 터졌는데 결국은 인터밀란 떠난다고 에이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22살의 센터백 이브라이마 코나테입니다. 라입치히에서 리버풀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적료가 3,600만 파운드, 우리 돈으로 580억 정도가 됩니다. 아이고, 리버풀이 정말 지난 시즌 그래서 중앙수비 얼마나 고민이 많았습니까? 줄줄줄줄 부상당하면서 어렵게 그래도 역시 클럽 감독이 순위는 좀 이끌어줬지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코나테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요. 그러고 보니까 반다이크, 조고메스가 이제 복귀를 했죠. 다시 리버풀이 중앙 쪽을 딱 든든히 하면서 새 시즌 돌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24살의 2선 공격자원 에밀리아노 부엔디아가 노리치에서 아스톤빌라로 이적을 했습니다. 부엔디아는 지난 시즌 노리치가 이제 2부에 있었잖아요. 챔피언십에 있었는데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었고요. 그래서 부엔디아를 노린다라고 하는 팀이 엄청나게 많았었습니다. 뭐 그러면서 노리치를 우승으로 이끌어서 승격까지 했는데, 이번에 아스톤빌라가 역대급 이적료를 빵 질러버렸습니다. 3,800만 파운드, 608억 원. 아스톤빌라라고 하는 팀의 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진짜 큰 돈 지른 겁니다. 그래서 부엔디아를 좀 데려왔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지난번 코파 아메리카에서 아르헨티나 우승의 또 다른 주역이었죠. 메시의 우승 때문에 상당히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갔지만 그래도 이 선수 로드리고 데파울 미드필더 정말 좋았습니다. 우디네스에 뛰다가 이번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는데요. 이적료가 3천만 파운드 480억입니다. 뭐
이번에 코파 때도 보면 공격과 수비의 능력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위아래 정말 열심히 좀 뛰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는 것이야말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시메오네 감독이었던 스타일하고 딱 맞는 거 아닙니까? 또 같은 아르헨티나 출신이기 때문에 얼마큼 전술적인 합이 맞을지 보겠습니다. 8번째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에 있다가 리즈로 완전 이적한 잭 해리슨입니다. 원래 이제 소속은 원래 맨시티인데 최근에 새 시즌은 그냥 리즈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엘사 감독 체제에서 완전한 중심이었죠. 지난 시즌 36경기에서 8골과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번에 완전 이적을 하면서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데려올게 이랬던 건데 1100만 파운드 177억 원을 리즈가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잭 해리슨 입장에서도 그렇고 뭐 두 팀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서로가 도움되는 아주 좋은 영입 굿이라고 볼 수 있겠죠. 9번째입니다. 프랑스 릴에서 레스터로 이적을 한 22살의 수비형 미드필더 부바카리 수마레입니다. 이적료가 1700만 파운드 272억 원인데 그러고 보면 참 레스터는 요 위치에 선수 잘 데려오는 것 같아요. 과거 캉테부터 은디디까지 어떻게 이렇게 쏙쏙쏙쏙 수비형 미드필더 참 잘 데려옵니다. 수마레 좋은 선수거든요. 10번째입니다. 자, 프랑스 리옹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한 멤피스 데파이 공격수입니다. 어휴 공짜예요. 이적료 없습니다. FA로 이번에 이적을 했는데 지난 시즌 리옹에서 20골을 또 폭발시켰잖아요. 참 대표팀에서도 그렇고 잘하긴 하는데 이게 맨유 시절에 약간 폭망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라리가에서는 또 바르셀로나에서는 얼마큼 잘할까 뭐 이렇게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쿠만 감독과는 뭐 네덜란드 같은 출신이고 대표팀도 있었기 때문에 서로 잘 압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바르셀로나 스타일과 얼마큼 멤피스 데파이가 결합을 하느냐 요게 지켜볼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1번째입니다. 오스트리아 짤즈부르크에서 잉글랜드 레스터로 이적한 22살의 잠비아 출신 스트라이커 패슨 다카입니다. 패슨 다카는 짤즈부르크에서 황희찬과 함께 뛰기도 했던 그런 공격수인데 이적료가 2300만 파운드 368억 원입니다. 지난 시즌 오스트리아 분데스리가에서 28골을 때려 넣으면서 득점왕을 차지했고요. 사실 이 다카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이적 시장이 열리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그 영입설이 나왔던 선수인데 이번에 레스터가 줍줍 했습니다. 12번째입니다. 이탈리아 아탈란타에 뛰다가 토트넘으로 임대 이적한 26살의 골키퍼 피에르 루이스 골린입니다. 자, 아무래도 요리스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팀을 떠날 수도 있고 혹은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리스의 뒤를 바칠 그런 재능으로 이제 골린을 데려왔고요. 나중에 이제 완전 이적 옵션도 좀 되어 있습니다. 수비 범위가 좀 넓어요. 골린이가. 그리고 요리스는 이제 다 잘하는데 슈퍼세이브는 정말 잘하는데 이게 세모발이잖아요. 항상 터치라인 쪽으로 나가는데 요 선수 골린이는 발밑이 좋은 선수입니다. 자, 13번째입니다. 프랑스 릴에서 주역으로 뛰다가 이탈리아 AC 밀란으로 이적한 26살의 골키퍼 마이크 메냥입니다. 1200만 파운드 192억 원의 이적료를 기록을 하면서 이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돈나룸마가 파리로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빠르게 AC 밀란을 움직였고요. 메냥은 뭐 프랑스 국가대표로도 한 경기를 좀 뛰었고요. 프랑스 리그앙 세이브 성공률 지난 시즌 2위, 최다 클린시트 부분 1위,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14번째입니다. 리버풀에서 파리로 이적한 그것도 공짜로 이적료 없이 이적한 바이날둠입니다. 사실 뭐 잘 될 땐 바이날둠 6둠 아니면 6둠 정말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인데 파리가 허리 쪽에 약간 밸런스가 더 필요하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파리 입장에서는 정말 잘된 영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번째 아슐라프 하킴입니다. 정말 공격적인 라이트 백인데요. 인터밀란에 있다가 파리로 이적을 했습니다. 파리가 나머지 선수들이 이번 여름에 자유계약으로 이렇게 공짜로 많이 데려왔는데 이 선수에게는 마음먹고 큰돈 한번 확 질렀습니다. 6천만 파운드 960억 원입니다. 예. 이건 뭐 이렇게 큰 돈을 파리가 확 질른 거는 아무래도 파리가 지금 뭐 보강도 잘 되고 기존 선수들 좋긴 하는데 풀백 쪽이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야, 풀백은 우리가 저기 뭐 기름이나 석유를 어떻게 해볼 테니까 더 한번 해봐. 그래서 그냥 빵 해가지고 사왔습니다. 16번째입니다. 데이비드 알라바입니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다비드 알라바라고 많이 하는 선수인데 이 알라바도 커리어의 거의 전부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던 바이에른 뮌헨을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것도 공짜로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레알이 세레오 라모스도 떠나고 바란도 좀 떠났기 때문에 이 자리 정말 시급했습니다.
29살에 너무나 경험이 많고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이 알라바의 영입이야말로 일단 레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다 볼 수 있습니다. 17번째입니다. 포르투갈의 25살의 스트라이커 안드레 실바가 AC 밀란에 있다가 프랑크푸르트로 가서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28골을 때려 넣었어요. 참 못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또 때려 넣을 때가 있어요. 레반도프스키가 정말 기록적인 41골을 때려 넣었는데 그거에 의해서 2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라이프치히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320억 원인데 라이프치히에 황희찬 선수가 있는데 약간 포지션이 겹치는. 18번째입니다. 드디어입니다. 드디어 독일 도르트문트에서 잉글랜드 맨유로 이적을 했습니다. 1년 전부터 계속 이적을 한 해 한 해 말이 있었는데 제이든 산초입니다. 무려 이적료 7,300만 파운드 1,167억 원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뭐 맨유가 큰 돈을 좀 썼던 게 지금 이렇게 구도상 보면 오른쪽에 좀 고민이 많았잖아요. 초록나무 그린우드 조금 약하다. 좋은 선수지만 포텐은 있지만 조금은 더 성장을 해야 된다 있고 데니얼 제임스는 너무 좀 직선적으로만 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른쪽의 고민을 메우기 위해서 제이든 산초를 딱 영입을 했습니다. 잘할까요? 예. 자 19번째입니다. 또 이제 맨유로 이적한 선수인데요. 레알 마드리드에서 맨유로 이적한 센터백 라파엘 바란입니다. 공식 발표가 났죠. 마지막 절차만 좀 밟고 있다고 하는데 예상 이적료 4천만 파운드 640억 원입니다. 지금 맨유 팬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죠. 맥과이어는 그래도 자기 역할을 해주지만 린데레프를 포함을 해서 한 자리가 좀 부족해 이런 게 좀 있었죠. 그래서 맥과이어의 파트너로 속도와 커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맨유 팬들 같은 경우는 리오 퍼디난드와 비디치 그 시절을 떠올리면서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마지막 20번째입니다. AC 밀란에서 파리로 이적료 없이 자유계약으로 이적한 잔루이지 돈나룸마입니다. 이건 정말 꿀이죠. 왜냐하면 뭐 이적료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로에서 결승전 승부차기에서 탁탁탁 이탈리아 우승을 이끌었었던 돈나룸마를 데려왔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뒤가 불안하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파리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월척과 같은 영입이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 리그왕에서 파리가 우승하지 못했고 챔피언스리그는 계속해서 우승 못하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돈나룸마가 활약을 해서 이런 수건을 이뤄줄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사실 요 20선 안에 들지 않았지만 적어도 사실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세비야하고 토트넘하고 라멜라하고 브리안 힐하고 이렇게 한 거 요로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이제 절반 정도 지나서 중간 결산 한번 해본 거고요. 앞으로 쭈쭈쭈 업데이트 되면 정리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팀별로도 주요 팀들 어떻게 인아웃이 되고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